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교육 강사 김현숙입니다. 오늘 어때 좀 날씨가 괜찮으셨나요? 처서 지나고 좀 편안해지셨나요? 좀 시원해진 감도 있고. 어떻게 지내시기는 또 여름 잘 보내셨고 지내시기도 괜찮으셨을 거고요. 자, 가정도 편안해졌을 거고요. 오늘은 우리 부부 관계는 또 안녕한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가족 문제, 또 뭐 시댁 문제도 있고 친정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여타의 삶의 문제를 친구에게나 또는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의논한다든가 나눠보는 일이 많으신가요?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죠. 우리 시댁은 뭐 이래, 뭐 우리 친정은 이래, 이런 얘기를 친구들 만나면 들어 하는데, 그러면 부부 관계 얘기는 어떠세요? 별로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부부 관계 얘기도 뭐 친구의 조언이나 주변에 뭐 조언들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별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 편안하다는 뜻. 그럴 수 있네요. 근데 주변에 우리가 매스컴이나 뭐 등등 들어보면 사실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또 소갈이를 하는 부부들도 들어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마음 놓고 내어놓지는 못해요. 사실 우리 가정 얘기를 또 누구에게 내놓는 것도 내 얼굴에 침 뱉기처럼, 그래서 막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하지는 않죠. 그런데다가 특히 부부 관계, 어떤 잠자리 문제는 더더욱 아마 얘기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결혼해서 뭐 부부 관계를 맺죠. 자연스럽게 그냥 결혼하면 부부 관계를 맺으면서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냥 관계를 가지고 아기 낳고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아나요?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특히 부부 문제는. 근데 옛날에는 우리 혹시 여러분들은 그 궁합 이런 거 보셨을까요? 뭐 사주팔자 궁합 이래가지고 속궁합을 본다고 생년월일 이런 걸 넣으면 속궁합이 나오나 봐요. 희한하죠. 속궁합이 맞다 안 맞다. 우리가 어떤 제품은 진짜 짝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끼워보고 맞춰보고 해서 얘가 얘 짝이야 맞춰볼 수 있는데,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뭐 막 맞춰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제 그런 뭐 사주팔자 내지는 속궁합 이런 식으로 그냥 생년월일 넣어서 통계에 의한 어떤 그런 걸로 이 사람과 내 배우자 될 사람 맞아, 궁합도 잘 맞대, 이렇게 그냥 알고 잘 맞다 생각하고 그러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사니까 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죠. 이게 잘 맞는 거구나. 왜? 비교 대상이 일단 없으니까 그냥 내가 사는 이 사람과는 가장 잘 맞아라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이런 성에 관련한 얘기들을 사실은 마음 놓고 얘기를 못 했어요. 우리가 성 하면은 좀 금기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어떻고 우리 아내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뭐 얘기도 못할 뿐더러 또 좋은 것도 얘기 못하지만 불편한 건 더더욱 더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내 아내가 행복한지, 뭐 내 남편은 또 만족스러운지 사실을 모르면서 우리 둘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야 이러고 지내오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믿고 가야 또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도 발달되고 사실 뭐 유튜브 또는 뭐 네이버 검색 이런 데 보면 나의 말 못했던 이런 부분적인 속내를 여기다가 털어놓으면 답을 또 다 해줘요. 뭐 옳다 그렇다 잘하고 있다 뭐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우리가 또 많이 이제 알고 비교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서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자 우리만 정말 이렇게 사는 건지 다른 집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나이가 들어서 정말 시니어된 우리 나이에서도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모른다면 그냥 이대로 누군가 한 분은 참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좋은 게 좋다고
마찰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살지만 그렇게 막 만족도가 높은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여기 이제 사례를 또 제가 갖고 왔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서 스스로 점검도 좀 필요하겠죠. 우리 가정은 어떤지, 나의 부부 생활은 또 어떤지 이렇게 점검도 한번 해보고 또 이거를 나눔으로 인해서 이제 사례를 주신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사례 한번 볼게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웃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웃의. 자, 여기 우리 이제 사례 주신 분은 50대 후반 여성이에요. 50대 후반. 그러니까 아직은 젊죠. 젊으신 분인데 별거한 지가 한 10여 년 됐어요. 이혼은 아니세요. 이혼은 아니고 별거를 했는데 이 별거한 사유가 참 다양하겠지만 이분은 가부장적 사고방식, 남편이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크신 분이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도 보면 좀 그래요. 아버지가 최고잖아요. 내 말을 따라라. 뭐 내 말 안 들으면 뭐 약간 이런 식의 사고가 좀 팽배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 남편도 그 영향을 이제 위에 뭐 어르신들의 영향 또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분인데 가부장적 사고가 굉장히 컸다. 이거는 뭘까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뭐 해서는 안 되고 뭘 내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시행해 줘야 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의 남편을 만나서 좀 힘든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힘든 줄 몰랐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막 남편은 막 하늘이고에 지는 막 땅이라에 이런 시절에 저도 살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하면 뭐 이거 예스맨이죠. 예스맨. 물 하면 물을 착 뭐 저는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식으로 산 세월이 저도 있어서 이분이 참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런 문제들을 당연시 여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하면 해주면 되고 그게 불편하다고 여겨진 적이 잘 없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닌데 나는 나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슬쩍 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부딪혔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도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어. 라는 얘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마찰이 일어났죠. 안 하던 행동을 했잖아요, 제가. 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도저히 안 되죠,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주사는 왜 저래? 안 하던 짓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이 과정이 마찰로 좀 일어났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러고 싫어, 불편해. 그러고 나 설거지 하기 싫을 때도 있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밥상을 물리고 할 때 처음에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이게 뭐 될 일이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또 놓은 것만은 아니었으니까 저도 이제 사회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사람이 치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정해 나갔어요. 그래서 변화가 저희 집에는 일어나서 문제없이 쭉 살게 된 케이스인데 여기는 이 분은 그렇게 소통이 없었죠. 소통이 없고 못 견뎌 했을 뿐이에요. 그냥 왜 나한테 자꾸 하지 말라 그래? 우리 여기 60대 여성분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진짜 건강한 모습을 가진 뭐 그 당시에 보면 신세대라 해야 되나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전부 다 억압하고 못하게 하니까 갑갑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못 살겠다. 우리 떨어져 살면서 서로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줘야 되는지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별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통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기보다 떨어져서 각자 생각해보자는 방식을 찾았던 거죠. 그런 고정관념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사실 지시받고 명령하고 이거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떨어서 참 생각해보자라고 별거를 시작했죠. 과거에 우리가 살 때는 보면 내 이름이 없었어요. 저 김현숙인데 김현숙으로 살지 않고요.
아내로 살았거든요. 누구 엄마로 살았거든요. 그 누구의 또 며느리로, 또 딸로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살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입장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남편이 이름 불러주시는 분 계셔요? 이름 안 불러주세요? 그럼 뭐라고 부르세요? 여보? 여보는 좋죠. 보석 같은 당신. 예, 여보는 좋아요. 그거 말고 뭐 누구 엄마 뭐 이렇게 불리음을 하진 않은지. 그래서 누구 엄마는 사실 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보는 애칭이죠. 서로 좋아하는 여보 당신은 되게 좋은 단어잖아요. 뭐 보석 같은 당신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불러주는 건 괜찮아요. 다 여보 당신 부르고 계세요? 저는 또 여보 당신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자기야 이렇게 부르고 살았더라고요. 네. 이제 나이가 같다 보니까 친구처럼 지내는 어떤 호칭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느꼈어요. 약간의 존중의 언어, 여보 당신을 불러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호칭에서 이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배어질 수 있는데 자기까지는 괜찮은데 야 붙이면 조금 남편 입장에서는 친구도 좋지만 남자들은 조금 존중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은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큰데 야 붙이면 또 동등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불편해 하셔요. 나이 차이가 있으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뭐 동갑이니까 또 그렇게 불러도 허물없이 부르긴 했는데 나중에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언어로 애칭을 불러주는 거는 참 좋겠다. 그러면 싸움도 덜 일어날 것 같아요. 존댓말을 쓸 때 싸움을 덜 한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언어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이분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불려지지 않고 늘 제3자로서 존재했고 역할은 그냥 주부의 역할밖에 없죠. 주부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이의 엄마의 역할. 그래서 시댁에 가나 어디를 가면 자기 존재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허망하죠. 나는 나로서 살아야 되는데 내 존재감이 없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아픔을 좀 가졌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별거를 시작해서 한 10여 년이 되었는데 별거 동안에는 이분은 굉장히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회생활을 못하게 했던 것, 배우고 싶은 거 못 배우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별거 동안에 다 하신 거예요. 배우고 사회 봉사활동, 학생들 상담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은 완전 전문직을 가진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전문가로서도 열심히 살고. 근데 이제 이 부부는 사실 성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굉장히 또 적은 나이는 아닌데 이 당시에 그 계약서 비슷한 걸 썼대요. 우리 결혼할 때 무슨 그 혼인 서약서 외에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지키고 살자 이런 거 써본 적 있으시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성관계에 대한 그 서약을 했대요. 어떤 건가 하면 누구든지 성관계를 요구할 때, 만약 같이 자자고 했을 때 거부하기 없기라는 약속을 했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때로 힘들 때 있거든요. 자녀 육아 양육하다 보면 힘들어가면 오늘은 안 돼. 싫어. 뭐 또 피곤해. 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스트레스 받고 오면 오늘은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있는데 그때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수락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합의하에는 괜찮아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원할 때는 내가 좀 피곤해도 함께 자주기 뭐 이런 약속을 했대요. 굉장히 괜찮은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 문제에서는 성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이런 부부였고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여성분이 다 그럴지 모르지만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는 조금 성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적 욕구는 똑같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여성분들은 많이 표출을 하지 않죠.
아, 나 오늘 자고 싶어. 뭐 오늘 막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있어도. 그게 이제 성에 대한 어떤 금기시와 또 우리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영향도 미치지만 남자들은 하고 싶을 때 당당히 외쳐요. 하고 싶다고. 또 나 뭐 이런 마음이 있어라고 당당히 외치는 게 사실 옛날부터 남성은 좀 드러내는 성으로 예, 좀 살아왔었고 여성은 좀 금기시하는 약간 소극적인 성 이런 걸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크게 막 하고 싶어 이런 얘기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저도 뭐 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내오는데 이 우리 의뢰하신 분은 자신이 스킨십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성관계의 기쁨도 느끼고 싶고 되게 좋아하는 분이셨다는 거죠. 근데 10년의 별거 동안 이제 안 하고 지내셨으니까 어떻게 또 잘 뭐 어떻게 견디셨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 잘 견뎌요. 왜냐? 자기 일이 많아요. 특히 이분은 지금 굉장히 배울 거 배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성적인 그 욕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잘 견뎠어요. 그 이제 우리 남편분은 뭐 10년 동안 어떻게 견뎠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해주셔서. 자, 그리고 이제 헤어진 이유가 어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으니까 그중에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만남은 수시로 가졌어요. 가지고 그냥 떨어져서 서로 형편을 알고 살아가고 뭐 이런 과정 중에 있다가 변한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변화된 상태를 이해를 했으니까 아, 이제 다시 합쳐도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다시 합친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이제 뭐 잘 되었죠. 그리고 또 완전히 서류상 이혼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과는 가끔씩 만났던 이런 관계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3년 전에 합쳤으면 어떻게 합치면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아, 10년 만에 해로? 그러면 막 열정적으로 행복해야 되나요? 또 한편은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고 열정이 있고 어떤 성관계도 좋아했던 분인데 만나면 불같이 확 타오를까요? 타올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타올랐을까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보건데 타올랐겠죠. 그런데 안 타오른 게 문제예요. 안 타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은 짧다면 짧겠지만 굉장히 두 사람 간의 정서적 마음의 거리도 두게 만들었고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거리에 마음을 두게 되었죠. 그자 이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또 내 몸도 노화가 되었잖아요. 우리 또 여자분은 갱년기도 맞이했고 완경도 맞이했고 남자분 갱년기 맞이하고 이런 이제 신체적인 변화까지 같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게 살아있을 때 만났으면 아마 불탔을 거예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 신체적인 노화도 오고 마음의 정서적인 노화도 오고 뭐 떨어져 있었던 그 서먹함 이런 것 때문에 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방을 못한 상태. 그러니까 집에는 들어오셨는데 각방을 쓰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제 이 사례분이세요. 지금 방에 들어가서 자고 오려니까 어색하고 민망하다네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은 이미 다 성장했거든요. 사실 충분히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여성분의 말씀이 그러셔요. 이때까지 떨어져 있다가 같이 자고 나오는 이 모습이 되게 민망할 것 같아서 같은 방에 있지를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돼요. 조금은 다 전문가 상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만 풀어가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요?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에 또 들어본 얘기들로 인해서 한 번씩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사는 거 괜찮을까요? 이제 지금 50대 후반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시니어
뭐 아직은 청춘이기는 해요. 우리가 뭐 60대, 70대까지 청춘에 65세까지 청춘으로 보니까 청춘인 나이는 맞지만 지금 이대로 그냥 영원히 집에는 들어왔지만 각방 생활을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쭉 해야 될까요? 쭉 그렇게 지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지냈으면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의 생각을 조금 이제 들어보려고 해요. 자, 별거의 이유, 별거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기 부분은 별거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부인분이 그동안 이제 남편분의 강압적이고 좀 권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참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부인분은 그 10년 동안 억눌렀던 것도 많이 푸시고 행복했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좀 많이 좀 광합적이지 않으셨을까 그동안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으로 강압적이고 뭐 억압했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뭐 하지 말라는 이런 통제 방식을 많이 썼었는데 아마 10년 떨어져 있는 동안 많이 좋아지셨겠죠. 그게 좋아졌음이 보여졌으니까 같이 이제 집에서 다시 이제 살자라고 한 상태잖아. 그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나 또 이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게 뼛속 깊이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우리 여기 이제 의뢰를 하신 사례분께서 충분히 또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폭, 아량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같이 결국은 산지 3년 만약에 그게 수정이 안 됐으면 지금까지 살고 계실까요? 하나도 안 변했네. 나가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변화된 상태로 놓여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혼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폭력에 의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서로 위로받지 못하고 위해주지 못하는 배려심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걸로도 용서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뭐 외도에 의한 거라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별거를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뭐 그런 이유는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그렇게 아주 극적인 상황 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게 아니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별거를 했었고 또 수정이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정도 다행이면은 이제 그 거리감이 생겼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생각은 좀 변해지셨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한 몇 해 전에 드라마 건법 남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그 여성분이 하나 제시한 게 있더라고요. 이 좋아하는 남성이 다가왔을 때 같이 자자고는 안 해요. 사귀자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의 집에 와인도 이제 준비해 놓고 굉장히 맞이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건법 남녀에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가서 표현하고 이제 사귀자고 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여성분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 여성분이 딱 하나의 종이를 딱 내밀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성관계 표준 서약서라는 하나의 약속의 그 종이를 내민 거예요. 거기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성관계를 할 때는 뭐 서로의 마음을 물어보고 한다, 뭐 허락이 필요하다 등등의 내용이 쭉 적혀 있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결혼 때 혼인서약서 말고 혼인서약서에는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살 것임을 약속합니다, 뭐 등등 이런 게 있었겠지만 당연한 거고요. 자, 성관계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해 보셨을까요? 자, 성관계에 대한 약속, 뭐 이런 꼭 성관계 아니래도 우리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에 서로 요런 거 지키자라는 이런 약속을 혹시 한 게 있을까요? 아니 그 제목 자체가 성관계 이게 제가 이제
네, 성관계 표준서약서라고 이러니까 일단 갖고 오긴 했어요. 이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단어가 네네.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네. 지금까지 아까 강의하시듯이 네. 유기문화 때문에 성생활이 금기 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에 네.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알려지고 한다면은 그동안 되는 성관계에 대한 관습화된 금지 시대였던 게 예, 예. 모든 사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게 있다면은 저는 이게 팔이 자꾸 이게 저려요. 잘 때 항상 여러 개 해가지고 한 800을 해보지 않는데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네. 베개 밑에 팔을 넣어가지고 이러면 베개에 지치니까 안 저려오더라고. 네. 이런 건데 아니 표준서에서는 베개 밑에 내가 손 넣었을 때 이런 것들 하면 이거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금시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런 관습화되어 있으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되게 좋은 것 이게. 같죠. 저도 오늘 요즘 집에 가면 젊은- 한번 해보려고요. 네네네. 아, 두 분이서 같이. 네, 같이. 혹시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불편한 거 있는지, 그러면 불편한 게 있었다면 서로 고쳐가는, 아니면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그죠? 이게 성생활에 대한 문제도 좋죠. 여기는 성관계 표준 서약서니까 성관계 할 때 사실 뭐 스킨십을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좋아하는 쪽은 여기니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눠서 하나의 문서화 시켜 놓는 것도 괜찮겠죠. 그 문서화라는 게 뭐 안 지켰다면 벌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의식하고 다른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동거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숙비 또는 그 기숙비 이런 게 너무 비싸니까 반반 부담하기 위해서 동거의 방식을 많이 쓴다고 해요. 물론 동성끼리도 하고 이성끼리도 해요. 그 이성끼리 할 때는 반드시 이 서약서를 쓴다는 거죠. 절대 뭐 관계를 할 때는 콘돔을 한다라든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은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든가 등등의 이 서약서를 딱 쓰고 한다는 거죠. 되게 좋은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만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앞으로 남은 삶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정해놓고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팔이 저린데 말을 못해요. 팔 저리니까 팔베개 하지 마. 나 팔 안 뺐으면 좋겠어. 이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사실 팔베개에서 자면 푸근하고 되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아니까. 근데 나는 힘듦을 감수해야 돼요. 팔이 막 저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 나 팔이 좀 저렸다. 그러니까 뭐 방향을 바꾸든지 뭐 또 이런 방식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게 바로 대화죠, 대화. 그래서 부부 간에는 충분한 대화가 있어져야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말하는 습관을 우리 어릴 때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밥상머리에서 말을 하면 밥 먹을 때 쉿. 그리고 어른이 뭐 말할 때 대들면 안 돼.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자라서 누구에게 말하는 게 두려워요. 특히 불편한 상황을 말하는 거는 더 두렵죠. 또 남편한테 뭘 말하기도 그렇고 아내한테 이 말하는 데 대한 자유스러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세대는 배웠어요. 근데 지금 밑에 우리 자녀들 손주 세대는 그러지 않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죠. 표현해야만이 불편한 게 없어지고 수정해 나가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참는 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참다가 팔 저리고 마비 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참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끼리 서로 대화 나누면서 이런 거 진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한 10여 명 친구들 모여서 당구도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하면 나는 이것이 오늘 집에 가면 내가 같이 네. 써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자랑하면서 야 다음 모일 때는 우리 같이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비교도 하자. 아, 그럼요. 이러면 이게 전 국민이 이렇게 네네. 되면 우리 시니어들은 네.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기는 우리가 진짜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마찰 없이. 뭐 지금 누구를 바꿀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기존 함께 살던 사람과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살 때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 자체도 이미 굉장히 새로운 부분, 어쩜 연애하는 기분일 수도 있어요. 옛날 생각해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연애, 새로 연애하는 마음으로 부부지간에 서로 소통하고 또 이것을 널리 내 친구들에게 함께 교류하면서 또 이 방법 괜찮더라, 우리 모두가 진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권유해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당구도 행복하지만 또 이런 걸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 집 아내한테는 저렇게 해주네, 저게 또 좋은 것 같아 라고 서로 배울 수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웃지간에 이런 소통이 없어서 잘 몰랐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나눔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질문을 좀 또 드려볼 텐데, 자, 보통의 부부로, 지금 이 사례자분 얘기예요. 보통의 부부로만 지내지만 남이 보면 이제 한 집에 사니까 부부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합방을 안 하고 있어요. 남이 보면 합방하는 줄 아실 거예요, 이웃에서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 두 부부는 아직 합방이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합방을 좀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더 많으셔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년 지났어요. 3년이라도 또 남은 3년 동안 아직 합방이 안 됐다고요. 그리고 이 스킨십을 좋아하시는 우리 이 여성분이 먼저 다가가서 스킨십도 안 하나 봐요. 우리가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좋은 날들이 많지 않을까요? 이벤트도 하시고. 이벤트. 네. 예. 혹시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까요? 자, 이벤트를 해서 두 분이서 좀 친근감이 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이벤트. 또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 이 두 부부를 어떤 스킨십, 성관계까지 또는 뭐 친밀감 있는 정말 무늬만 부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부부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 질문 하시려고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이벤트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억압돼서 이제는 좀 풀렸으니까 네. 같이 여행을 한번 가면서 여행 계획서를 세우는 거예요. 여행 계획 세우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성관계 표준 서약서 요거 살짝 해가지고 우리 여행할 때는 오늘은 같이 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새로운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기대되거든요. 그 느낌이, 새로운 느낌이. 예. 두 분 생각을 저도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이벤트를 가지든지 여행 계획. 그래서 여행을 좀 떠나보면 어떨까? 2박 3일. 자녀들을, 지금 이 부부가 자녀가 있는 데서 한 방에서 자고 나오는 이 모습이 민망하다 그랬거든요. 사실 자녀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거예요. 뭐 성인인데요. 그리고 당연히 엄마 아빠 뭐 한 방에서 나오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본인들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별거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멀어진 마음이 좋긴 좋은데 이거 지금 표현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의 눈치.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 성생활, 성관계라는 것이 처음에는 시댁에 살다 보니 시부모 눈치 때문에 성관계를 마음대로 못했어요. 문 이렇게 열어놓고 주무시는 시어른 때문에 진짜 마음대로 못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좀 지났더니 자녀가 성장하는데 입시 준비에 뭐 학업 준비에 방에서 2시, 3시까지 공부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떠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녀 눈치를 보면서 성생활이 또 멈칫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즐기려고 했더니 이제는 뭐가 안 돼요? 몸이 안 돼요. 이제 자녀도 다 성장해서 결혼시키고 즐겁게, 이제 우리 세상이야, 즐겁게 보내자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어떤 성기능 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 노화로 인해서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껏 정말 자유롭게
내성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던 이런 과정으로 지냈는데 이 부분은 특히 그 귀한 시간 10년을 또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쑥스러움 또는 민망함 이것도 다 사회적인 시선이거든요. 우리가 성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고 또 어떤 엄으로 자꾸 얘기했던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부끄러워하고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성에 대한 얘기를 부부지간에는 해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이런 상황들을 이벤트를 마련해서 그 관계를 좀 해소시켜 보는 것도 좋고요. 그 이벤트도 좋지만 여행을 떠나보는 것.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네요. 여행 가서 정말 이 부분은 특히 결혼 때 우리는 성에 대해서 누구라도 거부하지 않고 좋아할 때는 무조건 성관계를 가진다라는 약속까지 한 부부들이잖아요. 되게 특별한 부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되새겨서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작성해보자. 앞으로 남은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우리 한번 서약을 해보자라고 같이 주고받고 적어내가면서 일정을 채워가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사실 그 서약서, 여행 가서 그 서약서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여행 가서 1박, 2박 같이 여행 갔는데 진짜 떨어져 잘까요?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좀 어렵겠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진짜 가장 친밀하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고 갔다 오면 이벤트를 빙자해서 스킨십도 하고 어깨 동무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더 많이 만들어 가겠죠.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도 많이 껴안아주고 포옹해 줄 때 더 사랑이 많이 돋잖아요. 뚝 떨어져서 사랑해 하는 거하고 안아주면서 사랑해 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와 부모 또는 친구와 친구 누구라도 사람 간에 이 스킨십은 굉장히 삶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사람과의 스킨십에서 오래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론 이제 외국에서도 오래 살죠. 우리나라는 스킨십을 특히 좋아하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좋아도 어깨 때리고 싫어도 하여튼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아이들 젖 먹였을 때부터 우리는 스킨십을 해왔기 때문에 정이 굉장히 많은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스킨십을 통해서 정을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니어들 나이가 들어도 옆에 사람과 그냥 멀뚱히 있는 게 아니라 손잡고 있음으로 해서 벌써 이 손잡고 있음으로 해서 파장이 전해져요. 서로의 마음들이 더 친밀해지고 긴밀해지고 더 애틋해지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손을 잡고 얘기하고 토닥토닥 해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수명도 좀 길어진다 하거든요. 한마디로 마음이 기쁘니까 우리 좋은 엔돌핀, 좋은 호르몬들이 막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늙어지지 않겠죠. 행복하니까 얼굴에 가득 미소를 가득 띄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아마 여행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여행 선택해서 가깝든 멀든 가서 함께 밥을 먹고 두 사람만 있으니까 시선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기회를 많이 갖다 보면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기에는 괜찮거든요. 우리가 뭐든지 처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을 이렇게 여행을 가서 또 거기서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도 하고요. 서약서도 쓰고요. 그렇게 하면서 2박 3일, 3박 4일 등등을 보내다 보면 아마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는 진정한 부부로서 남편이 잘못됨도 다 많이 수정됐을 거고요. 또 이렇게 서로 함으로 인해서 남편도 아마 아내가 또 이렇게 많은 말들 서로 배려하는 말들을 하다 보면 그런 고지식한 말, 꼰대 같은 말, 또는 지시, 명령 이런 게 아마 거의 이제 없어질 거예요. 무엇을 해야 내가 저 사람이 기뻐할지만 걱정할 것 같아요. 걱정이 아니라 희망하고 또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두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두 사람의 사례로 인해서 또 자기 점검이 좀 되셨을까요? 스스로에게. 아, 우리 가족은, 우리 부부는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기셨을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오늘 서약서도 같이 써보고 또 친구들에게 같이 권유도 해본다고 하셨는데, 우리 또 어떻게 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을까요?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좀 오늘 그동안 각서만 썼는데 사랑의 서약서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네, 사랑의 서약서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아끼던 말들이 있어요. 아낄 필요가 없는데 세금 안 내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말은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아껴요. 뭔지 모르지만 뭐 아낀다고 이렇게 잘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아끼지 말고 해주실 말씀들이 있으세요. 사랑해, 고마워, 또 뭐 있을까요? 잘못했을 때는 금방 미안해라고 하면 우리가 화가 쌓이지 않아요.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내내 잘할 수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언어 실수라든가 행동 또는 뭐 이런 여타의 실수가 있을 때는 금방 미안해라고 하면 다 풀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 가장 친한 사람, 앞으로 내내 함께 갈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말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사랑해. 눈만 마주치면 사랑해. 고마워. 우리가 밥 한 끼를 먹는데도 거저는 없어요. 그냥도 없고요. 당연한 것도 없어요. 사람 사이에는 당연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고, 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부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헤어질 이유도 없고, 예, 자꾸 아침에 봤는데 오후에 빨리 보고 싶어서 집에 들어가실 거예요. 빨리 보면 맛있는 차 안에 또 기대되는 어떤 그런 밥상을 기대하고 또 기대되는 저녁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이요, 별거 아니에요. 나이 든 거 별거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행복해주고 사랑해라고 외쳐줄 때 우리는 진짜 100세 아니라 그 이상도 살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